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3일 새벽 2시 42분입니다. 공병호 TV 그리고 신인균 씨의 이 TV 등을 보고 있으면은 완전히 딴 세상입니다. 거기서는 트럼프가 곧 역전에 성공하고 수사에 성공하고 재판에 성공하고 재검표에 성공해가지고 곧 승리자로 선언되고 바이든은 감옥에 가든지 하게 되는 상황이 금방 눈앞에 닥칠 것 같아요. 1일 전 공병호 TV 제목이 이렇습니다. FBI 선거수사 본격적 시작. 미시간 선거 결과 끝났다. 천만에. 엄청난 일을 이렇게 했다. 청문회 애국군인 결정타 난리다. 미 특수부대 CIA 서버 압수 왜 총격전까지.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 나는 고발한다. 펜실베니아 우편투표 110만 표 113만 표 어디서. 강하게 맞서자 애리조나 공화당. 초유의 사건 빚을 비추다. 야, 결정적인 게 나왔네요. 펜실베니아주 승부 뒤집히다. 그런데 공병호 이 신인균 두 사람에게 참 불행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들의 지난 약 한 달 동안의 모든 주장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리는 결정적 발언이 나왔습니다. 결정적 발언. 뭐냐?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이 어제 AP 통신과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동안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그리고 트럼프 측의 변호인들이 이야기했던, 그리고 트럼프 측의 선동 언론들이 발표했던, 그리고 그것을 몽땅 그대로 받아가지고 한국에서 이 쓰레기 정보를 확산시켰던 공병호, 신인균, 그리고 수많은 자칭 우파 유튜브, 자칭입니다. 자칭 우파 유튜브들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리는 결정적 발언이 나왔습니다.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은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 맹종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가 투표 전에 우편투표는 부정선거에 이용될 것이라고 근거 없이 주장을 하면은 FBI 국장은 과거에 그런 사례가 없다고 이렇게 딱 반박하고 나서는 데 비해서 이 바 법무장관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꼭 무슨 거짓 선동을 복창하는 발언을 해가지고 많은 비난을 받았던 윌리엄 바가 어떻게 됐느냐.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트럼프가 부정선거다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부하 연방검사들에게 수사를 지시를 했어요. 다만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 수사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단서는 달았지만은 그 지시를 받은 이 선거 부정 수사 담당 책임자가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럼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 진행 상황이 어떨까? 드디어 어제 AP통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트럼프 측이 그동안 주장해온 대선 음모론, 대통령 선거 투개표가 부정이라는 것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정면에서 부인해버렸습니다. 그 발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연방검사들과 FBI가 조사를 했는데 선거 결과를 바꿀 만한 조직적인 부정은 찾지 못했다. 이걸로 결론이 난 겁니다. FBI와 연방검사들이 조사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투개표 기계의 조작에 의한 부정도 발견하지 못했다.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에 저 베네수엘라, 쿠바, 중국, 이런 외부 세력이 개입을 해가지고 CIA도 협조를 하고 해가지고 완전히 개표 결과 수치를 조작했다고 하는 황당무계한 것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그런 사실 없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공병호 이분이 아주 자기 스승처럼 모시는 사람이 있어요. 트럼프 측 전 변호인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시드니 파웰이라는 여자분인데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그 거짓말 대장들이 모인 트럼프 측 변호인단에서도 고개를 절절절 흔들어 가지고 트럼프의 양해를 구해 가지고 시드니 파웰은 우리 변호인단이 아닙니다 해가지고 밀어내버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아주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이 바 장관은 투개표기의 프로그램 조작 의혹에 대해서, 즉 파웰이 주장한 국토안전부와 법무부가 들여다보았는데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딱 잘라버렸습니다. 여기서 파생된 게 공병호 씨가 아주 자신 있게 주장한 겁니다. 뭐냐? 육군 델타 포스가 프랑크푸르트에 가가지고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CIA 이 전산센터를 급습해가지고 서버를 압수를 했다. 그 과정에서 트럼프 편에 선 델타 포스 요원 5명이 죽고 CIA 요원 한 사람이 죽었다. 6명이 전사했다. 이런 황당무계한 동영상을 올리게 된 계기도 이 파웰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 또 파웰이 그것이 사실이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또 공병호 씨는 이게 사실로 확인됐다고 방송을 열심히 하고 했는데 바 법무장관이 그런 음모설 다 없더라. 증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인균, 공병호 두 사람이 완전히 패닉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이때는 또 이 장관을 아마 비겁한 사람으로 배신자로 몰아붙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정인과 특정 사례에 대한 의혹 제기는 있었으나 조직적 부정에 대한 증거는 없었다. 그러니까 트럼프와 음모론자들의 주장을 수사 책임자가 깔끔하게 부인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연방 검사들을 시켜서 조사를 하고 15명, 그 다음에 FBI를 시켜서 조사를 해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아무것도 없을 수밖에 없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사실은 조사할 필요도 없었죠. 여기서 이분이 이야기했잖아요. 국토안전부와 법무부와 FBI가 같이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미 국토안전부 산하에 이 사이버 보안청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번 선거에 혹시 외부 세력이 해킹을 한다든지 개입을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걸 면밀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크리스 크랩스라는 국장이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다 검토를 해봤더니 이번 선거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공정하게 치러진 선거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트럼프가 무안해가지고 크랩스를 날려버렸습니다. 이 크랩스라는 사람이 그 뒤에 CBS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이 트럼프의 이런 음모론을 가소롭다고 그랬어요. 가소롭다. 그동안 재검표를 여러 군데서 했지 않느냐. 재검표를 해보니까 뒤집어진 곳 한 군데도 없지 않느냐. 이게 공정선거의 가장 확실한 증거다라고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바 법무장관의 이야기가 이렇게 보도가 되니까 줄리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불평하지만은 어쩌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트럼프에 그렇게 맹종하던 사람이 아무리 트럼프가 시키는 대로 조사를 해봐도 안 나온다.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죠. 이것은 이 사람 특별히 용감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고 주장이 너무나 황당무계하니까 그걸 맞추다가는 자기도 미친 사람 되니까 살 길을 찾았다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그것도 아주 점잖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병호, 신인균 두 사람이 그동안 한 달 동안 주장한 걸 이 법무장관은 한 3마디 말로 그냥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이 음모론자들의
음모론 계속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을 속이는데, 그러나 이제 이래 되면 이제 속여 넘어가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겠죠. 줄어들 겁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말이 아닌 게, 음모론자들의 공통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주류 언론이니까 믿을 수 없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뉴욕타임즈는 믿을 수 없다.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보도를 하는, 정평이 나 있는 세계 최고의 언론, 뉴욕타임즈를 믿을 수 없으면 뉴욕타임즈보다도 더 거짓말 안 하는, 더 확실한, 더 정확한 정보원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껏 찾아낸 게 거짓말쟁이 트럼프, 그리고 앵무새, 트럼프의 변호인 중에서도 가장 거짓말 많이 하는 시드니 파웰이라는 여자, 그리고 미국에 창궐하고 있는 음모론 사이트에서 발신하는 걸 그냥 가지고 와가지고 검증도 안 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미군 특수부대하고 미군 CIA가 총격전을 벌였다는 그런 황당무계한 걸 알리게 되고 우습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멋진 장면이 뭐냐? 아침에 저 호텔 카페라든지 돈킨 도너스에 가면은 연세 드신 분이, 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 시간 많을 때 뉴욕타임스 일요판은 한 1000페이지 됩니다. 두꺼운 걸 책 탁자 위에 딱 놓아놓고 커피 한잔 하면서 뉴욕타임스 기사를 읽고 있는 거. 뉴욕타임스는 뭐 여행, 스포츠, 그 다음에 아트 등 다양한 멋진 피처 스토리가 있는 최고의 신문입니다. 그게 가장 멋지게 보입니다. 사람이 멋지게 보여요. 그리고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CNN 같은 주류 언론은 오보를 하지 않습니다. 오보하면 반드시 고칩니다. 다만 논평은 상당히 편향적일 수가 있어요. 민주당 지지를 선언하는, 그러나 보도는 정확하게 합니다. 보도는 정확하게. 그런 금강석 같은 언론을 버리고 기껏 찾아낸 게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엉터리 정보를 전하면서 다른 목적으로 했겠죠. 그 목적이 뭐였겠느냐? 뭐 그분들이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글쎄요. 14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14일 트럼프가 14일은 선거인단이 모여가지고 정식 투표하는 날입니다. 거기서 자기가 지면은 승복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트럼프가 승복할까요? 이렇게 할 겁니다. 뭐 두 가지로 이야기하겠죠.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승복할 수밖에 없지만은 부정 문제는 계속 가져가겠다. 이러면 또 한국의 이 음모론자들은 트럼프가 아직 승복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대통령 당선자로 못 부르겠다. 당선 호소인으로 부르겠다. 이렇게 난리를 치다가 내년 1월 20일에 취임한 이후에는 이 음모론자들이 이제는 주사파와 맞먹는 반미단체로 변해가지고 바이든 욕하고, 또는 저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 가가지고 바이든 타도를 외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코미디입니다. 감사합니다.